의정부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이 보수로 인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의정부시는 소각장 보수 기간 동안 반입되는 폐기물의 80%를 저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소각장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실질 운영자와 짜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인테리어 업자가 검찰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업자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운영자에게 이용당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양주 옥정지구가 과밀학급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신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은 옥정지구의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의 신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군입대 청년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입영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시 쓰레기 처리에 꼭 필요한 소각장. 이 소각장은 현재 수명을 5년 이상 넘긴 채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소각장이 최근 보수 작업 때문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의정부시는 보수기간 반입 쓰레기의 대부분을 저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평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던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각장 가동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소각장 보수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는 지난달 23일 시작돼 오는 13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하루 반입되는 폐기물의 80%, 약 130톤을 소각장 저장고에 보관합니다. 나머지 30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됩니다. 그 양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창고가 이제 소각장의 창고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를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내보내고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양만큼만 지금 저장을 하는 거죠.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년 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해 내구 연한을 5년이나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소각장 경고등이 수년 전부터 깜빡였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쪼록 쓰레기 자체를 안 버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감량해서. 이 때문에 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립 예정지인 자일동과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현재 소각장 건립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늦어도 2026년에는 새 소각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실질 운영자와 짜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자가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6일 의정부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테리어 업자 오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양주 로컬푸드 실질 운영자인 김모 씨가 양주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김 씨가 자기 부담금 없이 보조금을 청구하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아는 등 자신도 김 씨에게 이용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실질 운영자 김 씨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있다며 추석 이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와 오 씨는 양주시에 허위 견적서를 내는 수법으로 보조금 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일 밤 10시쯤 의정부 신곡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가 2.5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60대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와 인도 사이의 갓길에서 달리다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보관해오다 적발된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내려받고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나 학원 주변 통학로에서 불법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학교와 학원가 주변 식품 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항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존, 유통기준을 위반한 행위,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가공한 식품을 사용해 조리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천시가 스포츠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 체육과 문화 중심의 도시 발돋움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 밑그림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포천시 기획팀 황희석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천시청 기획팀장 황희석입니다. 네, 지난해 한국기업환경연구원에 맡긴 스포츠 도시 비전 및 실행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나눠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체육시설의 발전 방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포천시 공공체육시설은 대관 수입이 주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그 수익성이 높은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추가 시설 도입과 요금 인상, 그리고 수도권 동호회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현재 포천종합운동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천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데다가 또 체육시설에만 머물지도 않는다고 해서 이목이 보이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종합스포츠타운은 향후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하여 스포츠 기류를 위한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종합스포츠타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스포츠타운 내 체육시설은 모두 국제 규격에 맞게 검토되었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 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건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종합스포츠타운은 15만 평 규모로 축구장 3면 등 체육시설이 4만 평, 스포츠 아울렛 등 엔터테인먼트가 6만 평, 기타, 빛 광장, 공원 등으로 5만 평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2,373억 원, 수입 유발 효과가 1,36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4,076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5,6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한데요. 재원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예,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15만 평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 개발 총 사업비는 4,59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본 연구 용역에서는 세 가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포천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고요. 그 두 번째가 남북협력기금 등 국도비를 조달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인데요. 이 경우 기존 종합운동장의 택지 개발 등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포천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용역 결과에서 특히 주목됐던 게 스포츠 수도라는 테마인데요. 그 테마에 담긴 이 포천의 꿈과 각오도 들어볼까요? 예, 세계 유일 분단 국가 대한민국이 스포츠를 통해 남북 상호교류, 화합과 평화 모드를 정부가 아닌 지자체인 포천시에서 이루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이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따라서 저희도 본 사업으로 행정수도는 세종시, 경제수도는 서울시, 그리고 스포츠 수도는 포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 황희석 기획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청 소속 공무원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직원들과 밀접 접촉한 32명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최용덕 동두천시장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에 따라 7일 열릴 예정이었던 동두천시의회 임시회가 연기됐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들에게 지급될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 예산안 6,348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도의회는 9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연천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내의 장사시설 7곳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장사시설에서 봉안시설 사전 예약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출입자 관리와 이용인원 제한이 규정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밖에 재래실과 유가족 휴게실이 폐쇄돼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군은 현장 점검에서 체온계 불량 등 경미한 사항 2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양주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옥정지구가 과밀 학급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신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은 올해 들어 옥정지구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 3개의 학교를 신설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신설 계획이 반려된 이유는 통학거리 1.5km 이내에 4,000세대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옥정지구 내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6.3명으로 전국 평균인 23.1명보다 3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정부시가 군입대 청년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입영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일부터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영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자입니다. 대상자들은 입영 전날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입영 통지서를 갖고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1년 만기 상환으로 은행 금리보다 1% 낮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 8일부터 연말까지이며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됩니다. 과수 화상병으로 매몰된 농가에 인삼과 포도 등 대체 작물이 재배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과수 세균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395곳으로 대부분 사과와 배를 재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수 세균병은 발견 즉시 매몰 처리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사과나 배가 아닌 인삼과 포도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 등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장학명 전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을 민관군 협력자문관으로 위촉했습니다. 민관군 협력자문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업무 등을 자문하는 위촉직으로 의정부시는 장 자문관 위촉을 통해 군사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학면 자문관은 1985년 육사에 입학한 후 육군본부 참모총장 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성입니다. 의정부시는 민관군 협력자문관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연천군에 사는 65세 여성이 3개월 준비 끝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합격자 정수기 씨는 지난달 11일 치러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평균 76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연천군 노인복지관이 개설한 검정고시반에 입학한 후 3개월 만에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 씨는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공부를 잘 해내고 싶은 열망 하나로 공부하며 시험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